逆に、自分の一家だけで当時の日本の政治が切り盛り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その多氏族だとか、同じ藤原氏の中でも他の家から反発を食らうようになってくるという面があります。そういう中で、国論を一致していくために、中丸が取った政策の一つというのがおそらく親鸞、目を海外に向けるということですね。등원 중 말이야.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자신의 권세를 위협하는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신라 정벌이라는 국가적인 수권 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것이다. 등원 중 말이야. 일본식 이름으로는 후지와라 나카마로. 그는 당시 일본 조정을 뒤흔들던 실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 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나카마로는 그의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밖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신라 침공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신라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기록을 한번 보시죠. 764년 이 신라의 사신이 일본에 갔을 때 기록입니다. 일본 측에서 당신네 나라에서 온 백성들 말이 우리 신라에서 이 병사를 모아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본국이 와서 죄를 물을까 의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신라 사신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당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해적이 번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병사를 내어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자, 신라는 실제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울산으로 달리다 보면 두 도시의 경계 지역인 모활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곳에 산의 능선을 따라 만든 신라의 옛 산성이 하나 있다. 지금의 성벽은 훼손되지 않은 하부만 남겨두고 원형과 똑같이 복원해 놓은 것이다. 요 아래 한 단, 두 단하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남아있던 기초부분, 요 아래쪽 성벽이고요. 요 이상은 새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돌을 놓고 여기서 한 3 내지 4cm 정도 안쪽으로 물려가면서 이렇게 쌓는 이런 물림쌓기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이 산성은 모화리의 옛 이름을 따서 모벌군성이라 불렸다. 예, 이 성은 모벌군성으로 부르고 있는 산성입니다. 서기 722년 10월에 쌓았던 산성입니다만은 저쪽 산 중턱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이 12km 가량 되는 석성입니다. 기록에는 6,792보 5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왕경이었던 경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긴 성, 장성입니다만은 이 울산하고 가까이 있어서 울산으로 쳐들어오는 일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왕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입니다.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모벌군성. 기록에 따르면 이 성에 특별한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다고 한다. 수천 명의 신라 노사들. 모벌군성을 지키던 그들은 어떤 군사들이었을까? 노. 당시 신라엔 활의 일종인 노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다. 노는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지만 신라의 기술이 더해져 신라를 대표하는 무기로 발전했다.
기본적인 형태는 활의 모습이지만 그 사용법과 위력은 다르다. 일단 노는 여러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활과는 달리 물레와 같은 기계의 힘을 이용해 강력한 화살을 쏘기도 한다. 화살촉도 보통의 화살촉보다 3배 이상 무겁다. 활보다 명중률이 높고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신라노는 1000보를 날아간다는 말이 생길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 삼국사기엔 신라노의 위력을 짐작할 만한 일화가 하나 전해진다. 신라노를 탐내던 당고종의 요청으로 당나라로 건너갔던 노사 구진천. 어쩔 수 없이 노를 만들어 당고종에게 바치지만 그것은 30보밖에 나가지 않는 형편없는 노였다. 1000보를 간다는 신라노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당고종은 구진천이 만든 노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 큰 벌을 주겠다며 당고종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구진천은 끝내 신라노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신라노는 노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1급 비밀병기였다. 모벌군성엔 이 신라노를 다루는 군사들이 오래전부터 일본의 침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신라 침공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경덕왕 시절,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경덕왕은 8세기 중반 대대적인 군사 개편을 실시한다. 경덕왕은 중앙군을 육기정이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재편해 왕경 방어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지방엔 새롭게 구주정을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놨다. 신라 경덕왕대는 신라 중대 전제왕권기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국내적인 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떤 그런 신라의 그런 국력을 과시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경덕왕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신라 침공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신라를 침공하기 직전이던 761년 11월, 일본은 실제로 각 지역에 절도사를 임명해 전쟁에 동원할 선박과 선원, 그리고 군사의 수를 총검열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보고된 수는 백촌강 전투에 동원된 군사력의 2배 수준이었다. 동해도, 남해도, 서해도에서 각각 마련한 배는 모두 394척, 군사의 수는 총 4만여 명이었다. 그럼 그 군사력으로 신라를 침공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일본 고대 군사학의 최고 권위자인 사사야마 교수를 만나 그 가상 시나리오를 예측해봤다. 海を隔てていますから、大陸のように常に戦いの経験を持ってですね、その中で新しい技術革新というと変だけれども、